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말에 있었던 믿기 어려운 퍼드 뉴스 두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현황 파악 잠깐 하고 넘어가면요. 트럼프가 집권한 지 두 달이 조금 지나갔는데 거의 역대 최악의 1분기 성적표로 마감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비트코인이 18년도 이후 최악의 1분기로 마감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18년도 1분기가 더 최악이었단 말이겠죠. 그때는 한 난이 있었으니 바로 박상기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 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공포감이 어마무시했었고요. 저도 이때를 똑똑히 기억하는 게 이때 회사에서 어려운 분들이랑 점심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랑 밥을 먹는 데다가 박상기의 난 정말 빤스런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때와 비교하면 사실 지금은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관세 전쟁 때문에 거시 환경이 매우 불안정해졌다. 뭐 요거는 당연히 팩트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현재 투심이 얼마까지 식었느냐 보면요. 현물 시장 수요가 줄고 뭐 요거까진 이해가 되죠. 근데 선물 트레이더들마저도 새로운 포지션 오픈을 꺼리고 있다. 사실은요, 이 트레이더들이 이런 변동성 장세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거든요. 먹을 게 많아지니까. 근데 이런 분들조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관세 공포 해가지고 떨구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트럼프가 한마디 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포지션을 트레이더들조차도 꺼릴 수 없을 정도로 현재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단타를 치시는 분들, 롱숏 전략을 쓰시는 분들, 뭐 손절하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90%가 넘을 거라 보는데 이렇게 하시면 누가 좋아할까요?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네요. 이런 아더헤이즈, 뭐 업비트, 비썸,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설립자들이 정말 해맑게 웃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덕분에 일단 최근에 이분 사면된 거 아마 뉴스로 보셨겠죠. 물론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한 1,000만 달러인가요? 합의금도 내줬거든요. 그 사면에 대한 벌금 누가 내줬을까요? 이분들 계시죠? 이분들이 다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자동차 값, 뭐 데이터 비용, 뭐 건물 세우는 거, 이분들이 대줬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뭐 비썸이나 업비트에 최소한 화장실 한두 개 정도는 이런 분들이 세워줬다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으시든 이분들이 업계 전체를 먹여 살린다. 요거는 뭐 팩트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퍼드 뉴스입니다. 야, 이제 하다하다 이더리움이 다른 데도 아니고 바이낸스에 상장 폐지될 것이다 라는 루머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걸 눈을 의심했는데 바이낸스 상장 폐지 루머에 뭐 13% 급락했다고 하면서 자오장펑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막았었는데 실제로는 바이낸스에서 뭐 상장에 관한 투표를 또 진행을 하거든요. 뭐 새로 만든 시스템 같은데 그런 데서 뭐 이더리움이 워낙 떨어지니까 야, 요거는 상장 폐지해야 된다. 뭐 그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흘러나왔던 얘기 같고 바이낸스에서 유별나게 이더리움의 매도세가 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오장펑이 어, 강하게 강하게 부정을 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이 퍼드를 믿는 사람은 뭐 가난해질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비난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분 말이 뭐 다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왜요? 이 업계에서 이더리움은 돈입니다. 돈을 상장 폐지한다? 바이낸스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저는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더리움 설립자죠. 비탈리 부테리는 이런 이제 멍멍이, 로봇 멍멍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 야옹야옹을 거렸다는 이제 이 트위터에서 엄청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술렁술렁 거리고 있다. 우리가 이 남자를 믿고 지금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 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뉴스는 전달해 드렸고 첫 번째
희망 고문 그만해라. 뭐 이더리움이고 뭐고 다 끝났다. 또는 누구 탓이다. 뭐 이 비탈릭 부테린 탓이다. 뭐 일론 머스크 탓이다. 트럼프 탓이다. 뭐 유튜브 탓이다. 또는 1년간 내내, 2년 내내 세일하는 게 어딨냐? 그만 사라고 해라. 뭐 별의별 얘기가 있겠죠. 아,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존중합니다. 이런 뭐 선택 둘 중에 하나잖아요. 투자는. 근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아시는 분이 있다면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희망 고문, 뭐 시즌 종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계속 여기저기 가서 댓글을 남기거든요. 희망 고문 그만해라. 시즌은 끝났다.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 시즌이 끝났으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서 그냥 뭐 원화를 번다든지 다른 걸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와서 댓글을 다는 걸까? 끝났어, 끝났어. 우리를 구해주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너네만 성공하는 게 조금 나는 배가 아프다.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죽어보자, 망해보자 이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끝났으면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와서 우리를 구해주려고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달아주시고요. 자, 이런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밑에 선택지가 또 있죠. 뭐 저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돈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상장 폐지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한번 해봐라. 너네 어떻게 되나 보자. 실제로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블랙락이 ETF를 선택을 했는데 자꾸 이거를 틀렸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당황스럽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더리움을 갖고 뭐 죽었네 살았네 할 저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패를 한다. 오히려 이런 퍼드 뉴스가 나오는데 감사를 하고 제가 뭐 이더리움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모든 포션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고 있지만 최근에 좀 더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퍼드 뉴스. 이거는 퍼드가 아니라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로 들으시면 되는데 지겨운 어찌 보면 계속 욕을 하는 대상이잖아요. 트럼프가 삼선이 가능하다. 이런 뉴스가 또 주말에 돌았었죠. 그러나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 가능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이런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트럼프가 NBC라는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삼선 출마에 농담 아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고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농담 아니야. 근데 아직은 삼선을 얘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 무슨 얘기인가요? 삼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나 지금 2달 됐잖아. 좀 지켜봐줘. 뭐 이런 거죠. 근데 원래는 아시겠지만 헌법은 2번 이상, 2번을 초과해서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걸 사실 예전에 시진핑이 뚫었고요. 푸틴이 뚫었는데 그걸 트럼프가 지금 뚫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선 출마하실 겁니까? 이 앵커가 묻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카더라가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뭐 어떻게 저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 하시는 분이 간접적으로 물어본 거죠. 자, 벤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슬쩍 사임을 하면 누가 대통령이 돼요?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나온 거죠. 런닝메이트로 나와서 부통령에게 자리를 넘기는 시나리오 요거를 이제 대놓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방법도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많다.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아직은 뭐 이르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굉장한 야망이 지금 돋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이 전공법이 아니니까 전공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바꿔야 돼요. 임기 제한을 폐지하려면 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든지 아니면 헌법대회 소집의 3분의 2의 주가 동의를 해야 된다. 두 경우 모두 전체 50개 중에 주 중에 75%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전공법인데 75% 비준, 3분의 2 찬성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도 두 가지 선택이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하고 다닐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그 전부터 이런 얘기 하고 다녔는데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보건데
지금 트럼프가 뭐 정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거 이제 좀만 지나면 꺾일 거야. 좀만 참으면 돼. 그리고 뭐 좀 더 가보면 중간 선거 패배라도 하면 그 나머지 2년 힘 빠지잖아. 뭐 힘 빠진 호랑이 될 것이고 레임덕 가면은 저거 별거 없을 거야.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거죠.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로 저는 보입니다. 이거 기다렸어? 혹시 내가 중간 선거 질까 봐 레임덕 오면 나 더 이상 집권 대통령 못 되면 이제 내 말 안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받아들여. 내가 하는 거 받아들여. 지금 뭐 거의 경고성, 뭐 협박성, 뭐 지금 힘이 가장 셀 때니까 과시를 하고 있다. 이런 거 기다리지 마. 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제 그냥 추정인 거고 결국은 또 둘 중에 하나로 뭐 투자는 선택이겠죠. 자, 첫 번째 선택. 관세 전쟁 이거 쉽게 안 끝나. 계속 보복을 부르고 엄청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리고 정책마저 다 실패를 하고 답도 없고 시즌은 끝나고 하락장이 올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자신 있게 이대로 판단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묻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제 생각은 어떠냐면요. 지금 삼선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전공법, 물론 그 약간 벤스 부통령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모양이 안 살잖아요. 뭐 쿠데타나 뭐 소송 당연히 벌어질 거고요. 자, 삼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할까요? 되든 안 되든 압도적인 상승이 있어야 좀 신용이라도 해보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압도적인 75%의 찬성을 오게 하려면 정말 뭐 마가를 만들든지 정말 주식 코인이 폭등이 나오든지 그 뭐 투표 시점이나 그 마지막까지 가서 뭐 AI 성장이 있다든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꼭 이렇게까지 성공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각본대로 시간표대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추매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새 좀 떨어지니까 또 흉흉해지곤 있지만 저는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가운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최신의 뭐 코인니스에 나온 뉴스만 가지고 그들의 행동으로 이런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아시겠지만 4월 2일자로 상호 관세 이제 때린다고 계속 하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율 인상 고려 전 세계에 20%를 부과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뭐 보수 채널에서 얘기를 했네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 어디서 나왔나요? 우리 보셨잖아요. 스티븐 미란의 각본, 트럼프에게 준 시나리오죠. 책사에 따르면 20%가 관세에 가장 최적화됐고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각본에 써 있는데 각본대로 가고 있네요. 신기하죠. 뭐 처음에는 25%라고 하더니 결국은 20%로 때릴 것이다. 뭐 이게 이제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정도가 될 거라고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가 사실은 당선되는 이 과정 자체도 저는 좀 기적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면서 기억나시죠? 갑자기 유리했던 게 급락을 하면서 뭐 거의 비슷비슷해지거나 심지어 해리스가 더 당선될 것이다. 이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었나요? 그 뒤에는 뭐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미국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47불 인센티브라고 해서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머리를 쓴 거죠. 특히나 경합주들 한 7개인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서 공화당의 뭐 핵심 법안, 헌법 이제 법안이 있어요. 언론을 자유화하고 뭐 총기를 뭐 소유를 한다는 이런 법안에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그 경합주에 가서요. 매일 47불을 줬었습니다. 매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선거가 쩐의 전쟁이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뭐 한 명 정도는 뭐 100만 불을 이제 뭐 주마다 줬었나요? 100만 불 뭐 당첨자 계속 발표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 11월 초, 10월 말 계속 이걸 벌였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합주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외치는 사실 이게요. 이게 합법이라고도 하기 뭐하고 불법이라고도 하기 뭐한 법의 회색지대 안에 있었습니다. 방법이 그렇게 깨끗한 방법은 아니지만 결과로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당선이 됐습니다. 결국 됐어요. 이 일론 머스크가 정말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게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결과로 놓고 보면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행동이 지금 보이죠. 그리고 결과로 보면 어찌됐든 당선이 됐습니다. 뭐 이게 불법이고 뭐 그런 건 이제 제가 몰라요. 제가 뭐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걸 보면 행동을 볼 때 이들의 결국 책사들이 뭐 수장들이 뭔가를 진행하는 대로 시간표대로 지금 척척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미란이 보고서 보면 결국 이후에 약달러가 올 것이고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거기에 써져 있었으니까 저는 그거를 한번 거기에 이제 한번 베팅을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최신 뉴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암호화폐가 싫다고 그렇게 욕을 하던 JP모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코인 뭐 비트코인 ETF 안 한다 이랬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게임스탑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를 허용을 해줬다. 왜요? 뱅가드가 알고 보니까 게임스탑에서도 최대 주주였네요. 최대 주주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13억 달러의 전환사채 발행할 계획이다. 최대 주주가 허용을 해줘야지만 게임스탑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데 뱅가드는 말로는 싫다고 하면서 바이 더 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유동성이 말라있고 뭐 하락장에는 누가 사냐 어떻게 사냐 궁금하신 분들 여기 그 해법이 나와 있네요.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설득을 해준 거잖아요. 결국은 전환사채를 통해서 바이 더 딥을 하고 수요를 일으키고 상승을 꾀하는 이런 전략이 결국 뱅가드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네요. 대신 행동을 보라 말이 아니라 뭐 명확하죠. 뭐 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뱅가드는 어디의 최대 주주인가요? 그 유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최대 주주입니다. 1위, 2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현재 기준 1위입니다. 블랙락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스트래티지의 가장 많은 주식을 뱅가드가 들고 있고요. 계속 비트하고 영끌하고 전환사채하고 이 주식 팔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사고 있잖아요. 누가 허락했다? 뱅가드가 허락을 했네요.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정말 바이더딥 하기에 좋은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여기가요 다 최소한 3대 4대 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베이스, 마라톤 디지털, 채굴 주식이죠. 라이엇도 뭐 채굴 주식계, 게임스탑까지 이제는 바이더딥을 위해서 뭐 이미 허락을 해줬잖아요. 한 뭐 1조 좀 넘어가나요? 거의 2조 정도를 비트코인 살려고 장전을 시켰다. 이게 뱅가드입니다. 시즌이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러긴 쉽지 않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결론을 이제 맺어 볼 텐데 요게 저희 채널에 PC의 상단 부분 보면요. 이렇게 촌스러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멘탈 치료방이다. 근데요. 저희는 멘탈 치료 안 하고요. 저희도 뭐 뉴스나 뭐 데이터나 차트만 소개를 하면요. 방송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욕먹을 일은 더더욱 없겠죠. 그럼에도 매일 방송을 하는 이유는 4848 투자자가 아니라 이분들보다는 인내심이 상위 2%에 들어갈 만한 노력과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과 4년의 이 길고 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조롱과 비아냥도 거뜬하게 가뿐하게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